자, 반갑습니다. 차트 분석 차트시입니다. 자, 계속해서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기준선 관점에서 어떻게 매매를 했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급자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란색 선과 하얀색 선이 있습니다. 정배열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매수 방향을 보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노란색 선, 하얀색 선 캔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정배열이니까 매수 쪽으로 보는 것이죠. 자, 전일 풀이장에서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요. 자, 정배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로 보는 것이 정상적이죠. 자, 그러면 매수의 진입자리는 하얀색 선이나 노란색 선을 와야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자리를 오질 않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못 한다고 보면 기준선 지역에서 매도를 칠 수가 있죠. 21,709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받고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수익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매도를 쳤는데 위쪽으로 올라와서 30포인트가 올라가게 되면 손절하면 되는 것이죠. 어려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장을 자기가 자체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하게 되면 백발백중 깨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준선 초보자의 입장이 있을 때는 이런 기준선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렵지가 않죠. 기준선 지역으로 들어오면 매도를 치고 기준선 지역으로 들어오면 여기서는 매수를 치고 30포인트가 이탈되면 이제 손절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기준선 매매를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추적을 하고 기다려야 되죠. 자,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바로바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을 거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지 된다라는 것이 그냥 쉽게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초급자 가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준선이 이렇게 정배열되어 있을 때는 매수 방향을 보면 되는 것이 기준선이 역배열되어 있을 때는 매도 방향을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준선 지역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첫 번째 진입할 때 매도를 치는 것이고 추세가 정배열되어 있으면 짧게 수익을 먹어야지 되는 것이고 정배열되어 있는데 밑에 기준선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중급자 개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캔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캔들은 시작하자마자 잠시 올라갔다가 하락이 있었죠. 하얀색 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캔들이 종가상으로 이탈할지 캔들 마감 시간이 다 되어서 이렇게 아래 꼬리를 그리고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들어갔다면은 자, 30포인트가 이탈하게 되면 손절해야 되는 것이고 자, 다시 올라타게 된다면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 또 종가상 확인을 해보니까 하얀색 선으로 올라왔죠. 자, 그러면 하얀색 이탈이 실패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캔들에서는 지지를 받고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캔들에서 내려오면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30포인트 손절이 나갔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계약수의 여유가 된다면 하얀색 선으로 들어가고 노란색 선으로 오면 하나 더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이 정도로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켜봤는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매수했던 하나분만 이렇게 수익을 또 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캔들이 내려와서 노란색 선까지 이탈하게 되면 물론 데미지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정에 맞게끔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캔들에서 하얀색 선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죠. 기준선이 정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캔들은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크다라는 것이죠. 확률적으로 상승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를 받아서 상승을 보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받았다면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죠. 자, 그러면 기준선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청산을 하면 되죠. 매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청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 부분이 돌파를 할지 저항을 맞고 내려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익을 챙겨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 부분이 상승을 해서 완전히 돌파가 이루어지고 다시 내려왔을 때 매수를 잡는 것이 좋은 것이죠. 자, 그러면 매수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본 것이고
자, 매수를 하지 않고 매도의 입장이 있었다면은 이 기준선에서 매도를 봐야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기준선 첫 번째 구간, 자, 709에서 매도를 쳤는데, 자, 30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되죠. 709에서 보게 되면 지금 31포인트 올라가고 하락이 있었는데요. 자, 손절을 했다고 하면은 다음 구간 800에서 다시 매도를 기다려야지 되는 것이고,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이 다시 윗꼬리를 맞고, 자, 기준선 지역 안으로 들어갔을 때 추격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윗부분에서 매도를 했다면은 당연히 하얀색 지역이나 노란색 지역에서 청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반등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자, 내가 만약에 이 좋은 지역에서 매도를 잡고 자, 크게 하락을 봤다면은 계속 보유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 본청 지역까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좋은 지역에서 본청을 걸고 크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자기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죠. 자, 하지만 초창기 배우시는 분은 이렇게 크게 노리는 것보다 매뉴얼대로 지지와 저항 선에서 수익을 챙기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김 현상 설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에 악재가 나오면서 큰 하락이 있었죠. 자, 60분봉 캔들이 하얀색 선과 노란색 선을 이탈하면서 하방 신호를 준 것이죠. 하지만 여기 있는 빨간색 지역까지 내려오지 못하면 당김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왜 당김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알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해야지 되는 것이고, 자, 저는 여기 부분에서 매도를 쳤죠. 자, 그래서 이탈 흐름이 일어났는데요. 자, 다시 반등이 일어나면서 자, 본청이 나가버렸죠. 이 반등은 당김 법칙으로 나올 수가 있는 반등이라고 우리가 미리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본청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 반등은 어디까지 놓을 수 있습니까? 노란색 선, 하얀색 선까지 놓을 수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자, 그러면 신규 매매 입장에서는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추가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이 하얀색 부분에서 매도를 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얀색 선을 맞고, 자, 이렇게 다시 추가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자, 이런 식으로 캔들이 종가상 마감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본청 나갔었죠. 매도했던 부분이. 자, 이후의 흐름을 살펴보면 당김 법칙이 완벽하게 일어났죠. 자, 그리고 기준선 지역을 이탈하지 못하고 자, 반등이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자, 기준선은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봐야지 되는 것이죠. 이후에 하락하는 것도 당김 법칙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중개 마감 시간이 되어서 더 이상은 중개를 하지 않았지만, 자, 이후에 이런 흐름이 일어나는 것도 정상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중국 과정에서 배우는 이 케이스대로 매매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 자,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전까지는 모의 투자를 하시든지 비중을 최대한 낮게 유지를 하시고, 자, 수익도 챙겨가면서 경험치를 계속해서 올려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험 데이터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길게 보는 것보다 수익을 챙기면서 기준선 매매의 중급 과정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자, 독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